3차 추경 예산 가운데 불교 관련 예산이 민원성 예산이라는 KBS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방적인 판단과 추측, 왜곡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대표 1세대 서예가들의 명작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붓으로 완성된 반야심경을 비롯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서산대사 시 등이 눈길을 끕니다. 전국 사찰을 직접 순례하고 고찰에 얽힌 옛 이야기들을 모은 책, 천년고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5대 정멸보궁과 3대 해수관음 성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사찰 등을 가려 담았습니다. 청년기업 디펀이 동국대학교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한 흰색 코끼리에 기반한 캐릭터 아코를 만들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진관사 등에서 굿즈를 주문하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명원문화재단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KT 페스티벌 명원 세계차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생물 다양성으로 정한 유엔 환경계획이 종교적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인권 침해를 다룰 특별회의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3차 추경 예산 가운데 불교 관련 예산이 민원성 예산이라는 KBS의 보도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사실 무근이라며 일방적인 판단과 추측, 왜곡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보도에 이석호 기자입니다. 정부의 3차 추경 예산 가운데 불교 관련 예산이 민원성 예산이라는 KBS의 보도에 대해 조계종이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조계종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KBS의 보도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 판단과 추측, 왜곡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불교 관련 추경 증액은 전통사찰과 문화재 보유 사찰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불교계는 각종 법회를 중단하고 산문을 폐쇄하는 등 지난 2월부터 방역당국의 지침을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이행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찰 재정이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로 인해 국가지정 전통사찰과 문화재 등의 보존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에 불교계는 지난 3월부터 정부 당국의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보존 관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추경 예산 편성을 요청해온 것입니다. 조계종은 불교 관련 추경 예산의 과정과 배경, 그리고 필요성 등에 대해서 KBS가 소관부처와 불교계에 대한 추가 취재를 생략했다고 말했습니다. 추경 예산으로 타당한지에 대한 점검과 검토 과정이 없는 추측성 왜곡 보도라는 얘기입니다. 조계종은 국회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언론의 왜곡된 보도를 바탕으로 불교 관련 추경 예산을 접근하지 않기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법에 의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전통사찰을 비롯해 국가지정 문화재의 안전한 보존 관리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조계종이 최근 특정 종단에 소속되지 않은 사찰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자 다시 한번 지침을 전달하고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조계종은 상주 대중과 종무원에게 고열과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격리하거나 퇴근 조치를 실시하는 등 의심 증상자 발생 시 대응 지침을 비롯해 일상생활 지침, 신도와 외부인 방문 관련 지침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 어제 전국 사찰에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어려움을 감수하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전국 사찰에 감사를 전하고 다시 한번 철저한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1세대 서예가들의 명작과 숨결을 느낄 수 있는 특별전이 예술의 전당에서 개최됐습니다. 붓으로 완성된 반야심경을 비롯해 인생의 덧없음을 노래한 서산대사 시 등 불교의 향기가 묻어난 작품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드넓은 전시장을 배경으로 부처님 가르침이 담긴 반야심경이 정갈한 필체를 뽐냅니다. 뛰어난 균형미와 정통성이 돋보이는 서예는 작가의 혼을 대변하고
한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았던 대가의 고집이 전해지는 듯합니다. 조계종립 동국대에서 서예와 미술사를 가르치며 불상의 높은 안목을 지녔던 시암 백일기 선생의 작품, 한국서예단체 총연합회가 예술의 전당과 공동으로 한국 근대 서예 명가전을 개최했습니다. 행사는 23인의 서예 1세대를 대상으로 거장의 대표작은 물론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다수의 작품들을 선보이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붓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다 할 정도의 많은 활동을 하고 가신 서예가들로 선정된 그런 전시이고요. 서예인들이 그 전시를 한 이래로도 23분의 좋은 작품을 이렇게 한자리에서 모아서 한 전시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시장은 대가만의 독보적 서풍과 부처님 가르침으로 연결되는 명작들이 수를 놓으며 눈길을 끕니다. 행초서의 새로운 경지를 구축한 동정 박세림 선생의 오원시는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열반을 노래했고 전쟁과 부귀, 천명 등 인생 무상을 다룬 서산대사 시도 포함됐습니다. 더불어 검여 유희강 선생이 남긴 무량청정은 한없이 맑고 고요하다는 불교적 세계관과 함께 강렬한 기운을 담아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당시에는 실제로 이 서예가 그냥 서예라기보다는 서사도구였고 또 불경을 베끼는데도 사경이라고 그 붓글씨를 서예를 이용을 해서 많이 했고 당연히 많은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외에도 불교와 인연을 맺으며 민족 주체성의 서예를 실현한 여초 김응현 선생과 궁극의 조영미를 예찬한 월정 정주상 선생, 시대의 천재로 꼽히는 소전 손재영 선생의 작품 등 볼거리가 가득합니다. 한 손에는 붓, 한 손에는 스마트폰에서 전 국민이 붓을 들고 자기의 인격 형성과 그 인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그런 서예로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구한 정신과 기품이 담긴 조형 언어로 수행의 가치를 드높이고 있는 서예. 문자예술의 역사와 서풍을 총망라한 전시는 예술의 전당에서 오는 8월 16일까지 계속됩니다. BTN 뉴스 이동근입니다. 우리나라 각 사찰들은 재밌는 설화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데요. 일간지 주필로 활동하고 있는 최종걸 씨가 직접 전국 사찰을 순례하고 고찰에 얽힌 옛 이야기들을 모아 담은 책 천년고찰 이야기를 최준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신간 천년고찰 이야기의 저자 최종걸 주필은 평소 알고 지내던 스님의 권유로 천년고찰 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절들을 방문하며 최 주필은 각 사찰 창건에 얽힌 일화와 설화, 다양한 유형의 이적과 영험담 등 우리 문화와 역사가 깃든 사찰 이야기에 매료됐습니다. 최 주필은 전국 순례를 하며 모은 이야기를 정리해 글을 쓰고 불교 전문지 판전과 몸담은 신문사에 연재하며 5년간의 순례를 마쳤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 경제, 산업 담당을 하면서 너무 긴장된 시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2명, 3명을 그 출입처 분들하고 암자 찾아 산만리를 했어요. 횟수로 따지면 좀 오래되죠. 순례길에서 만난 명산대찰에 대한 이야기를 모은 책 천년고찰 이야기는 한국 전역에 분포된 천여 개의 사찰 가운데 5대 정멸보궁, 3대 해수관음성지, 삼보사찰, 미륵신앙성지, 지장신앙성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고찰들을 가려 담았습니다. 사찰 설화는 당대의 정치, 문화, 사회상을 한눈에 알 수 있고 가장 한국적인 문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 사료로서도 높은 가치를 가집니다. 또한 관광지로 사찰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풍광과 사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배가시켜주는 문화유산 해설서의 역할에도 적합합니다. 종교라는 게 사랑이라고도 하고 자비라고도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편향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문화를 좀 누구라도 느낄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우리 산, 우리 절이 우리 문화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많은 걸 담았어요. 최 주필은 후속편은 북한의 고구려 사찰들을 순례해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엮어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북쪽 사찰, 고구려 사찰을 이제 후속편으로 한번 제가 쓰고 싶습니다. 신계사라든가 유점사라든가 그런 저쪽에 묘양산이라든가 칠보산 사찰을 한번 순회하면서 책을 이제 후속편을 내고 싶고요.
옛 선사 고승들의 깨달음의 발자취, 명산대 차례 얽힌 설화가 가득 담겨 있는 전국 산사술 얘기, 천년고찰 이야기는 전국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유튜브 등 영상 매체들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면서 캐릭터 브랜딩 사업 영역도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기업 디펀이 동국대학교와 불교의 상징이기도 한 흰색 코끼리에 기반한 캐릭터 아코를 만들었는데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19년 7월 캐릭터 디자인을 주 사업으로 문을 연 스타트업 기업 디펀. 1,6개월 동안은 오프라인 마켓과 캐릭터 디자인 외주 작업을 통해 8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쳤지만 지금은 월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서울 조계사와 진관사도 귀여운 코끼리 아코 관련 굿즈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굿즈나 상품 보고 이제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후기 같은 데서 또 많이 볼 수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많은 분들이 캐릭터를 알게 되면은 불교에서 영감을 받았더라도 그냥 일반 분들이 그거에 연연해 하시지 않고 그냥 캐릭터 하나로서 좀 사랑을 해주시면은 그게 저희의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디펀은 2019년 동국대학교 창업 동아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창업 동아리 선배의 조언도 구했습니다. 2015년 어린이 포교용품 제작을 주 사업으로 문을 연 무아, 김하나 전영우 대표에게 스타트업의 팁을 얻은 겁니다. 디펀 원혜림 대표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기업인으로서 겪는 시행착오를 가장 어려웠던 점으로 꼽았습니다. 사업 자금이라던가 이런 사무실 임대라던가 이런 되게 사사로운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냥 아이템만 딱 있고 어떻게 팔리는 거 이외에도 세무적인 거나 이런 다양한 일들이 있어서 그런 걸 공부하는데 조금 어떻게 해야 되지 방향을 잡는 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원 대표는 아코 홍보를 위해 팀원들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기 웹툰 제작을 목표로 SNS를 통해 단편 툰들을 작업해 올리고 있습니다. 또 사용자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등 주요 메신저 이모티콘 런칭도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SNS나 요즘 유행하는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찬찬히 이제 짧은 단편툰을 이제 기획을 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이외에는 많이 사용하는 이제 메신저 이모티콘 같은 것들을 좀 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모티콘 제작을 해서 사람들이 보다 더 어디서든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사용하실 수 있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 디펀. 아기 코끼리 아코를 전 세계에 한국의 불교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캐릭터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개발에 기대를 걸지만 그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적으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박람회가 열립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수개월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되면서 대중은 면역력 증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상을 가리지 않고 전염되는 호흡기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더디기만 하고 이런 상황에서 의지할 수 있는 건 개인의 건강뿐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다도문화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하는 명원문화재단이 일상 속 차 한 잔으로 면역력을 높이고 심리적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을 전합니다.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개최하는 2020 KT 페스티벌 명원 세계차 박람회입니다. 박람회에서는 차뿐만 아니라 차와 함께하는 생활에 필요한 다기 등 차와 차 문화를 접하며 다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차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들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염증 억제와 호흡기 보호 역할을 하는 등 차의 효능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차의 그 주요 성분이 폴리페놀, 카테킨이라는 성분입니다. 카테킨이나 폴리페놀은 우리 면역력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항바이러스 그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예전부터 독감이라든지 감기가 들었을 때 짙은 그런 차를 많이 마셨습니다. 박람회는 국내외 차 전문가 초청 강연인 월드티 포럼을 비롯해 우리나라 우수 블렌딩 차를 소개하는 KT 블렌딩 대회,
세계 각국 심사위원들이 평가하는 세계 명차품평대회 등이 열립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차의 선구자인 명원 김미희 선생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진전을 통해 우리나라 차 문화사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됩니다.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과 소독 등 참가자의 안전관리 아래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주 깊고 중요한 차 문화를 갖고 있는 나라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됐습니다. 또 세계 여러 곳에서 그 차 교육을 할 때 꼭 우리나라 차와 차 문화를 교육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차 문화가 아니라 앞으로는 KT 더 큰 규모로 좀 세계화되는. 명원문화재단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차 문화를 소개하는 박람회로 끝나지 않도록 한국 차 문화의 미래를 조망하는 학술대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부산 백양산 운수사가 모구당 성호대종사 추모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성호스님 문도회는 어제 운수사 대응보전에서 성주사 회주 흥교스님, 범어사주지 경선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스님, 문도대표 초안스님 등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성호스님의 14주기를 추모했습니다. 다래제는 쌍계사 강주 대각스님의 행장 소개와 생전법문, 운수사 합창단 조가, 주지 범일스님의 인사말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문도대표 초안스님은 스님의 가르침을 새겨 화합하고 수행정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모구당 성호대종사는 1967년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해 부산 범어사주지 동국대학교 이사를 역임하고 2006년 세수 62세, 범납 47년으로 입적했습니다. 천태종 포항 황해사가 창립 50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일주문과 상월 원각대조사의 법문을 새긴 법어벽을 낙성했습니다. 황해사 일주문 낙성은 지난해 6월 첫 삽을 뜬 후 약 12개월 만이며 법어벽에는 상월 원각대조사의 오도송과 2, 3대 종정스님의 법문, 천태종의 교리가 새겨졌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문을 들어서면서 평정의 마음을 회복하고 수승한 지혜의 눈을 뜰 수 있는 도량이 되길 축원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일주문은 세간과 출세간을 나누는 문이면서 세간과 출세간을 화합하는 문이라며 스스로 마음의 문을 살펴 세상이 청정해지고 법계가 밝아지길 기원했습니다. 주지 도원스님은 시민들이 편안함을 이루도록 생활 대중불교를 구현하는 말법 세상의 귀처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76주기를 맞아 추모다래제가 봉행됐습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총체적 위기를 만해 스님 정신으로 극복하자고 말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선학원이 만해 한용운 스님의 입적 76주기를 맞아 지난 29일 AW 컨벤션 센터에서 추모 다래제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다래제에는 이사장 법진 스님을 비롯해 재단 관계자와 분원장, 만해 스님의 유일한 혈육인 한영수 여사와 이승로 성북구청장 등 4부대 중 250여 명이 참석해 스님의 뜻을 기렸습니다. 이사장 법진 스님은 위당 정인보 선생이 만해 스님의 입적 소식을 듣고 지은 추모시를 낭독하며 어둡고 어려운 시기일수록 만해 스님과 같은 선지식이 그리워진다면서 풍란와 같은 삶의 자취를 쫓는 계기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1879년 충남 홍성에서 출생한 만해 스님은 27세에 백담사에서 영곡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경론을 두루 섭렵하는 한편 일본으로 건너가 불교와 서양 철학을 수학하고 귀국 후 표온사 등에서 강사로 활동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주도한 만해 스님은 옥고를 치르면서도 조선 총독부를 등진 채 시무장을 짓고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광복을 보지 못한 채 1944년 6월 29일 66세 1기로 입적했습니다. 다래제에 참석한 4부대 중은 만해 스님의 정신은 국난을 극복하는 버팀목이 된다며 한 송이 꽃을 올리고 선사이자 독립가, 시인이자 선각자였던 스님의 입적을 추모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가의 총체적 위기입니다만은 바로 우리가 이거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만해 한용운 선사님의 정신이 아닌가.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시고 앞장서신 만해 선생님의 고귀한 뜻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 세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주는 길이 될 것입니다. 매년 추모 다래제를 비롯해 예술제와 학술대회, 청소년 문예 공모전 등 추모 사업을 펼쳐온 선학원이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규모를 대폭 축소해 진행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 주제를 생물 다양성으로 정한 유엔 환경계획이 전 세계인에게 종교적 실천을 요청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중국의 인권 침해를 다룰 특별회의를 개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환경계획이 세계 환경의 날인 6월 5일 생물 다양성을 주제로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생물 다양성이란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 전체를 의미하는 단어로 한 종의 유전적인 특징은 물론 그 생물이 사는 주변 환경까지 함께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 세계를 덮친 감염병을 비롯해 대형 산불과 메뚜기 떼 습격 등 최근 일어나고 있는 글로벌 재난 상황에 상호 의존성을 강조한 겁니다. 유엔 환경회의는 불교를 포함한 주요 종교가 신앙인에게 환경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생물 다양성의 수호자가 되길 촉구해왔다며 종교인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불교 교리는 생태학적 사고방식을 높일 뿐 아니라 실천으로 생물 다양성 손실을 막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불교의 5계와 8정도, 업을 이해함으로써 불자들은 모든 생명이 상호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자연과 조화를 이룬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기독교는 자연을 신비롭게 경험하고 찬양할 대상으로 힌두교는 경전과 의식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깊은 경외심을 담고 있다며 7대 주요 종교를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해석하고 종교적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티베트 망명정부가 지난 27일 성명서를 통해 유엔 인권위원회에 중국의 인권 침해 행위를 조사할 특별회의를 촉구했습니다. 롭상 생게이 티베트 정치대표는 성명서에서 지난 60년 동안 중국 정부의 권위적인 통치 아래 티베트인은 존엄성과 정체성을 말살당하고 고문과 납치, 사원 파괴 등 반인륜적 범죄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가 티베트에서 벌인 반인륜적 행위는 어느 나라의 견제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홍콩에서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며 유엔 이사회에 긴급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티베트 망명정부는 달라이라마의 85번째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코로나19 지침에 따라 50명 내외의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오는 6일 기념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을 감사의 해로 지정하고 캠페인과 온라인 법회, 음악회 등으로 달라이라마의 업적을 기린다는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안심정사 부산 해운대 도량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햇살을 전달했습니다. 안심정사 부산 해운대 도량은 지난 1일 주지 법안 스님과 해운대구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10kg 쌀 300포, 총 3,000kg의 자비 햇살을 전달했습니다. 주지 법안 스님은 작은 정성이지만 부처님의 자비심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이 희망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해운대구청 관계자들도 법안 스님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안심정사 부산 해운대 도량은 해운대구청, 부산 진구청 등 부산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햇살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영구청 등 전달 지자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애인 포교와 복지에 앞장서온 연화원 이사장 혜성 스님이 사회봉사 분야 신지식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 이사장 혜성 스님은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신지식인협회가 선정하는 제35회 신지식인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한국신지식인협회는 이날 특허와 교육, 중소기업과 산림자원, 문화예술 스포츠, 사회봉사 분야 등 모두 48명의 신지식인에게 인증서를 전달했습니다. 1998년 설립해 지금까지 6천여 명의 신지식인을 발굴해온 한국신지식인협회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세계를 선도하고 새로운 인간상을 정립해 나가길 기대했습니다. 혜성 스님은 약자들을 위한 봉사는 수행자로서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라며 신지식인 인증으로 더 책임감 있게 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